안녕하세요, 진주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얼굴 왜 그래요? 얼굴 저 이제 좀 관리받는 여자 하려고 지졌어요, 레이저로. 아니 얼굴 좀 살짝. 돌릴까요? 너무 네, 너무 네, 네, 가요. 초정석 선생님 반응 좋던데요? 네. 첫 영상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너무 좋으셨는데 네. 다들 보고만 가시고 구독으로는 많이 이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네. 구독 눌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네. 첫 영상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으셔가지고 영상을 이제 빨리 두 번째 영상을 올려야겠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얼굴이 이 와중에 네.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주제 학원에 관해서던데요. 이런 학원 보내지 마라. 네. 이런 학원 어떤 학원인가요? 제가 좀 썸네일을 좀 세게 했어요. 네. 이런 학원 보내지 말아라.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막 당장 보내지 말라 이런 얘기보다는 이런 학원들은 좀 기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제가 어떤 학원들을 기피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형 학원들이라기보다는 아마 동네에 이제 소규모 보습 학원이나 뭐 공부방 이제 이런 학원들이 조금 그런 경향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 공부할 때 진도를 심화까지 다루지 않고 기본서나 약간의 응용서 정도로만 진도만 쭉쭉 빼는 학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사실은 그렇게 진도만 빼는 게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제일 쉽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어려운 심한 문제들을 막 이제 이해를 시키고 얘네들을 심화까지 다루고 넘어가기보다 그냥 조금 가볍게 개념이랑 조금 쉬운 문제집들 가지고 진도만 쭉쭉 빼는 거는 학원 입장에서는 제일 간편한 방법이죠. 쉽고. 근데 저는 항상 심화학습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 옆집 아이 수학공부법 채널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곧 나오게 될 책에서도 저는 이제 심화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언급을 해놨는데 이제 아이들이 기본 교재랑 응용 교재 정도로만 진도를 나가는 거는 사실 제대로 된 그 학년의 수학 내용을 다 학습을 하고 넘어간다기보다는 그냥 그 다음 학기를 맛보기 정도 하는 거죠. 어떤 건지 좀 맛보기 정도 하는 예습 수준인 거지. 그게 이 학년 학기를 다 완벽하게 다지고 넘어갔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학원에서 나갈 때 진도를 우리 아이 심화까지 다져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진도만 쭉쭉 빼는다. 이제 이런 학원은 좀 피해야 될 학원이 아닐까 하는 첫 번째 학원으로 꼽아봤습니다. 근데 선생님 사실 저 같은 엄마들은 이게 심화까지 나가는지 응용을 나가는지 이거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초반 영상에서 내가 할 말이 되게 많아 라고 제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엄마들이 어머니들이 학원을 보내실 때 사실은 어머니들도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고 있는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진도를 나가는지 어떤 교재를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잘 바쁘시거나 잘 모르시는 이제 학부모님들은 사실 교재가 이게 심화 교재인지 응용 교재인지 이제 이런 것들도 그냥 딱 얘기 들어서 책 제목만 듣고서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앞으로 차차 교재에 관련한 영상도 좀 찍어서 올려볼 생각이에요. 이제 오늘은 일단 학원 얘기하려고 왔으니까 두 번째 학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좀 피해야 될 학원 두 번째 유형은 일단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개념 꼼꼼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의도로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럼 좋아하시죠. 이제 그런 의도로 학원에서 이제 과하게 문제를 많이 풀고 과한 문제 양치기 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학기에 초등학교 한 학기를 공부하는데 기본서, 응용서, 뭐 준심화, 심화까지 해가지고 막 한 학기에 5권씩 문제 풀린 학원도 저는 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아이들마다 그 학기를 해당하는 양이나 교재의 내용이나 뭐 교재의 양이나 분량이 아이들마다 되게 수준에 따라 역량에 따라 되게 다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아이들은 진짜 개념수 한 권으로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아이가 있고 실제로 뭐 2권은 풀어야 익히는 아이가 있고 정말로 5권까지 다 필요한 친구들이 있긴 있지만 무조건 우리 학원의 커리큘럼은 꼼꼼하게 다지기 위해서 5권의 문제집을 다 풀어야 하나니까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아이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과하게 반복 학습을 하는 학원도 조금 피해야 될 학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2번째 학원으로 좀 잡아봤고요. 선생님 지금 그러면 학원 커리큘럼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혹시 선생님 이런 선생님 피해라 이런 얘기 있을까요? 이런 선생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것도 이제 대형 학원에서는 사실 조금 보기는 힘들었지만 동네 소규모 학원에서 좀 여러 봤거든요. 그런 경우 본인의 아이를 되게 잘 가르쳐가지고 그 아이가 공부를 되게 잘해. 이제 그래서 그게 입소문이 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아이들을 이제 조금 몇 명씩 가르치다 보니 공부방도 되고 그러다가 보습 학원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엄마들 그런 학원 좋아하는데요? 그쵸? 그쵸? 카더라. 네. 근데 이게 사실 조금 되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 공부 방법은 그 집 아이한테만 잘 맞는 학습법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본인의 아이는 어떤 이런 방법으로 잘 가르쳐서 그 아이가 잘할 수는 있지만 네. 그 방법이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우리 애 가르쳐 봤더니 효과 있더라. 이제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모든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본인의 경험 한 가지, 뭐 어떤 한 아이의 한 가지의 사례 이런 것만 가지고 그거에 대한 확신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시킨다. 이제 이것도 조금 피해야 될 선생님의 유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선생님 오늘 3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적어도 한 가지 해당되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우리 아이도 한번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학원 지금 당장 끊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은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내가 말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유형 중에 하나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 학원 보내고 있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다음번 영상에서 준비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도움되는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